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셀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 문지현입니다. 이 영상은요, 2027 수능 대비를 위한 제 전반적인 수업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OT 영상이 되겠습니다. 일단 수업 전반적인 소개에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메가스터디 러셀 공채로 지금 현재 들어와 있고요. 여러 가지 학원 경력뿐만 아니라 학교 경력도 있고요. 대치동 경력도 있고요. 예전 인강 경력까지 있고요. 지금 현재는 러셀 목동과 분당 두 군데에 출강 중에 있습니다. 제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러셀 목동에서 총 3반의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일단 2반은 겨울방학 특강반부터 시작이 되고요. 한 반은 정규반인데요. 일단은 정규반 수업은 이후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초반에는 특강반 수업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강반 첫 번째 수업은요. 수원2와 미적분 실력도약반, 즉 기본개념 완성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요. 월요일, 수요일 주 2회 수업이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 수업입니다. 월요일은 미적분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수요일은 수원2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고3 N수 대상의 수업이고요. 수업의 전반적인 내용은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원2 미적분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완성하고 필수 유형을 정리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필수 유형이라는 것은 센 수학으로 쳤을 때 B단계 정도에 되는 난이도로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만 하지 않고요. 수업에 대한 클리닉 당연히 진행하고요. 숙제 관리는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는 편이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추후에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강 수업은 수원2와 확률과 통계 실력도약반이고요. 기본 개념 완성, 마찬가지 기본 개념을 완성하는 반입니다. 수원2하고 확통을 같이 나가는 이 반의 경우는 수금 주 2회 진행이 되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수원2 수업, 금요일은 확통 수업을 하게 되는데 앞서 소개해드렸던 미적분반하고 수요일 날 같이 만나서 수원2를 같이 합반으로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은 미적 수업, 수요일은 수원2 모여서 함께하는 수업, 그 다음에 금요일은 확통반만 하는 수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고3 N수 대상의 수업이고요. 수원2의 확통 기본 개념 완성 및 마찬가지 필수 유형 정리하는 문제, 클리닉, 숙제 관리 진행한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업이라고 난이도의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원2의 미적을 할 거냐, 수원2의 확통을 할 거냐의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랑 이렇게만 소개해드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수업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대상부터 말씀을 드리면 N수 대상 기준으로는 4등급 이하의 학생들 대상, 예비 고3 학생의 경우는 조금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3등급 이하, 모의고사 기준 3등급 이하의 학생이 수강을 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고3 같은 경우는 아직은 우리가 평가원 시험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고3에 올라와서 보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현재까지 봤던 고2까지, 고1 때 동안 봤던 모의고사하고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조금 다르게 잡았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N수 대상은 4등급 이하, 예비고3 기준은 3등급 이하의 학생을 기준으로 대상으로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우리는 기본 개념부터 출발을 하는데 참고로 특강이라고는 하지만 1, 2월 동안 딱 단발적으로 하고 끝나는 수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 개념부터 출발해서 3월에 수능 개념 및 기출풀이로 넘어가고 추후에 문제풀이 위주,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에는 모의고사를 푸는 식으로 전체적으로 1년간 커리가 이어지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수험2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수업은 맞습니다만 수험2를 정말 하나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차근차근 처음부터 소개하는 수업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수원2에 어느 정도의 내용이 잘 되어 있다, 그 개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1월하고 2월 동안 빠르게 기본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쌤 B단계 정도 되는 난이도로 수원2 전반적인 내용을 빠르게 정리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적분이나 확통 같은 경우는 N수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특히 예비고3 학생들의 경우는 선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아마 많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이나 확통 같은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처음 배운다는 가정하에 처음부터 차근차근 소개를 해드리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에 수업을 수강했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원2는 제가 어느 정도 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기본 개념이라고 해서 마냥 쉬울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쉽다라기보다도 제가 그동안 놓쳤던 개념들이 있구나라는 걸 파악을 해서 구멍을 메우는데 정말 좋은 수업이었어요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미적 확통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처음부터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난 미적 확통이 뭐 안 돼 있다거나 아니면은 완전 거의 노배야 하는 학생들은 듣기에 조금 더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러 수원2 자체도 완전 노베인 학생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업을 그냥 생으로 따라오기에는 조금 부침이 있을 거라 제가 추가로 드리는 기본, 완전 생 기본에 대한 설명을 하는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을 제공을 해드리면 그 영상과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셔야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진도는 기본 개념은 1월하고 2월 동안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수 학생들의 경우는 3월로 넘어가면서 이 특강반이 AM반으로 반명이 변경이 돼요. 그래서 N수 대상의 수업으로 수능 개념 및 기출풀이, 그러니까 수원2도 마찬가지고 미적 확통도 마찬가지로 아시다시피 기본 개념과 수능 실전 개념은 다른 개념인 거잖아요. 기본 개념은 당연히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수능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실전 개념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가 기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수 기출들 그리고 최근에 봤었던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들 이런 기출들을 위주로 문제풀이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메인이 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후에는 이제 중후반으로 가서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풀이 수업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평가원 시험 문제를 넣긴 했으나 여기에 넣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못 넣었던 문제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 기출, 사관 기출 아니면 선생님 만든 자작 문제까지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들어있어서 문제풀이 위주로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후에 9월 이후부터는 이제 파이널로 들어가서 매주 모의고사를 치면서 현장감을 느끼면서 실전 감각을 기르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쭉 1년 동안 이어지는 수업이라서 여러분들의 간혹 가다가 이 수업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반은 중하위권 대상의 반 수업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쉬운 것만 하는 수업인가 봐요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초반에 시작은 기본 개념부터 쉬운 것부터 출발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을 2등급 이내의 학생으로 올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15번, 22번, 30번에 해당하는 고난도의 문제까지 다 수업 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쉬운 거를 하는 수업은 아니고요. 앞에서부터 충분히 빌드업을 시켜가면서 차근차근 진도 따라가서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조금 더 어려운 것까지 다 다루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고3의 학생들의 경우는 선생님 저는 1, 2월 동안에 특강을 들었는데요. 이어서 3월에 들을 수업이 없어지는 거네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수업이 오전 수업인데 이게 이제 N수 전형의 수업으로 바뀌면서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추후에 좀 이따가 소개해드릴 정규 수업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녁 수업이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수원2 위주의 수업이긴 한데요. 우리 예비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적하고 확통이 내신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수업 자체에서 미적 확통을 다루지는 않으나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교재하고 영상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공을 하면 그걸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넘어가시는데 무리 없도록 잘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숙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매주 주간지 숙제가 나가요. 주간지는 과목당 한 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원2하고 미적이나 수원2하고 확통 이렇게 두 과목을 진행을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주 두 권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수원 한 권, 확통 한 권, 내지는 수원 한 권, 미적 한 권 이렇게 해서 주에 두 권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두께는 얇은 책 한 권의 정도의 두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원2 숙제는 다음 주 수원2 숙제 하는 날까지, 확통 숙제나 미적 숙제는 다음 주 확통이나 미적 숙제 하는 날까지 숙제를 다 완료해서 그 주에 검사를 받으면 되는 건데요. 어떤 식으로 숙제 검사가 진행이 되냐면, 숙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와서 제출을 하시면 우리 조교가 그 숙제를 다 걷어가요. 그럼 그 걷어가서 일일이 숙제 검사를 다 합니다. 채점까지 다 했는지, 틀린 것도 다 고쳐놨는지까지 확인을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과 그렇지 않은 질문을 다 구분을 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나눠드리겠죠? 그러면 이제 클리닉을 진행하게 되는데, 선생님 저 클리닉 하고 싶어요, 이렇게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공통 질문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명단에 있는 학생들한테 다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라이브로 들어와라 라고 안내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들어오셔서 라이브에서 선생님이 공통 질문을 해설을 해드리고요. 내지는 공통 질문이 아닌 개별 질문의 경우는 또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이 학생이 어떤 문제가 질문인지 우리가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드려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로 오세요라고 하면 쌤하고 직접 개별적으로 클리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후에 이 고친 클리닉을 뭐 대면으로 하든 비대면으로 하든 해서 그 완료된 그 주간지, 해당 주간지를 그 다음 주에 고쳤는지까지 같이 검사를 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검사가 진행이 되고요. 더러 이제 뻗대는 학생들, 소위 뻗대는 학생들 있죠. 숙제 안 했는데 어쩔 거야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리든지 학생을 잡들이를 하든지 아니면 자습관으로 올라가든지 어떤 형식의 형태를 띠든지 간에 학생이 끝까지 숙제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지 숙제 검사와 클리닉 진행하는 데다가 쌤 저는 주간지 숙제 말고 개별적으로 따로 어떤 문제집을 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도 따로 선생님한테 요청을 하면은 클리닉을 잡아서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같이 염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 수업에 대한 영상은 당연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같은 내용의 수업이라 할지라도 지점이 다르면 예를 들어 목동 지점이면 목동 지점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리고 분당 지점이면 분당 지점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려요. 왜냐하면 같은 내용의 수업이라 할지라도 반마다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반에 대한 영상을 그대로 올려드리고 이거는 뭐 물론 뭐 지각이나 결석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 영상으로도 쓰일 수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는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한 번만 듣고 나면은 휘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복습을 할 수 있게끔 복습하실 때 이때 수업을 들었었는데 까먹었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복습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습하기 되게 편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전반적인 수업의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강이 아닌 정규반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아무래도 형태가 특강반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규반은 미적하고 확통은 현장에선 설명하지 않고요. 수원2 위주로 나가는 실력도약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특강반 같은 경우는 수원2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기본 개념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정규반 같은 경우는 수능 개념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앞으로 넘겨야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기본 개념 다음에 수능 개념 및 기출풀이에서 이 기본 개념이 삭제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도가 조금 더 특강반보다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능 개념, 그러니까 실전 개념하고 그 다음에 중요 기출풀이를 같이 진행하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고3 연수 대상의 수업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능 개념 완성 및 주요 기출풀이, 클리닉 진행하고 숙제 관리 마찬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시간을 말씀 안 드렸네요. 월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저녁 6시 반부터 10시까지 주 1회 수업이어서 3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진도가 특강반보다 좀 빠른 반이어가지고 대상 자체는 조금 더
더 높다고 등급대가 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수 예비고3 기준에서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 개념 및 기출풀이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풀이 진행하고 추후에 파이널로 넘어가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주 주간제 숙제 검사 진행하고 클리닉 진행하고요. 매 수업 영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짜리 수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밀도 있고 조금 더 압축해서 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예비고3이어서 추후에 정규반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미적하고 확통은 어떡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상으로 그리고 또 교재도 따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염두하시고 넘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아셨을 것 같고요. 이제 제 수업이 어떤 느낌의 수업인지 어떤 수강생의 후기를 보시면서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수업이 어떤 수업이에요 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한데 어떤 학생 한 명이 윈터가 끝나고 저에 관련해서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1번부터 9번까지 번호까지 매겨가면서 이렇게 적어줘서 이걸 가지고 학생들한테 소개를 해주면은 저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하기가 편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용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첫 번째 얘기는 뭐 수학 공부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타과목 공부, 총 공부 시간, 집안사정 등 수학 외의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굉장히 꼼꼼하셔서 숙제를 안 해갈 수가 없고 외부 자극이 있어야 열심히 하는 편인데 아무리 밀린 숙제도 낼 때까지 관리해 주심. 개인 클리닉 시간 때 정말 친절하게 정말 친절하게 솔직히 좀 뻥이고요. 그냥 대충 친절하게 질의응답을 해주심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학생을 가르치셔서 그런지 수학 공부 관련해서 질문할 때 문제점을 정확히 찾아내고 해결법을 알려주심. 지금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날 수 있어도 이 방법이 맞다고 독려해 주심. 수업 시작 전에 수험 생활을 보내면서 이 시기에는 이래서 힘들다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계속 해야 된다 등 전반적인 조언이 많이 도움이 됨. 반드시 알아야 되는 주요 개념이나 생각의 흐름을 따로 강조해 주셔서 필기하고 복습하기가 편함. 문제풀이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깔끔해서 생각의 흐름을 배우고 체화하기 좋음.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답변하게 유도해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셔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됨. 선생님께서 굉장히 철저하셔서 믿고 따라갈 수 있음. 그 전반적으로 1번부터 9번까지 모든 내용이 결이 다 같은 얘기여서 대충 이것만 읽어봐도 어떤 선생님이고 어떤 수업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올 한 해 제가 우리 학생들 실력도약반 학생들을 수업을 하고 항상 저는 수업 종강날 학생들한테 자체 설문지를 돌려요. 정말 자세하게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수업 내용, 그다음에 이해가 잘 됐는지, 수업 강의력에 대한 부분, 교재 디자인에 대한 부분, 구성에 대한 부분, 주간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숙제 검사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몇몇 학생들의 얘기를 추린 건데요. 이렇게 쭉 있다가 강의력에서 좋았거나 아쉬웠던 점이 있으면 서술해 주세요 했던 부분에 중간중간 이해되냐고 물어봐 주셔서 좋았고 목소리와 딕션이 좋았습니다. 목소리와 딕션 얘기가 이상하게 오래따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들은 먼저 풀어보라 하셨는데 먼저 풀어보고 수업을 들으니 내 사고가 어디서 선생님과 갈리는지 어떤 생각이 잘못됐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라는 글이 있었고요. 이거 이제 주간지에 대한 얘기를 한 학생인데요. 그날 문제들도 있어서 복습하기 좋았어요. 주간지는 참고로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챕터 1 같은 경우는 수업 때 했던 문제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한 연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변형 문제가 같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챕터 2 같은 경우는요. 앞에를 가지고 체화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문제들, 말하자면 하나의 연습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연습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두 파트로. 그래서 복습과 그 복습을 가지고 조금 더 사고할 수 있게끔 이렇게 두 파트로 들어가 있는 주간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학생은 지금 그날 배운 문제들이 있어서 복습하기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업 시스템 관련해서는 많은 학원과 수업을 다니고 들으면서 숙제를 이렇게 따로 검사해 준 적이 없어 솔직히 잘 안 하게 됐는데 꼼꼼하게 해주셔서 숙제를 하고 확실히 하니까 정리도 되고 실력도 는 게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요. 하트.
그다음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쌤 수업은 막바지에 들어온 게 아쉬울 정도로 짧은 기간에 잘 배우고 기존 내용도 정리가 잘 됐어요. 엄마한테도 조금 더 수업을 일찍 들었으면 했다고 학원 갔다 오는 날에 항상 그렇게 아쉬워했어요. 이렇게 수업과 학생인 진심인 쌤, 대형 학원에서 정말 찾기 힘들고 오랜만이에요. 이 말을 사실 좀 많이 듣는 편이긴 합니다. 어떤 학생은 이제 남학생이거든요. 이게 사실 익명인데요. 글씨를 보면 누군지 알거든요. 숙제 검사가 좋았다.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관리해도 좋았다. 덕분에 1년 동안 꾸준히 수학을 한 것 같아 좋고요. 선생님 덕분에 힘들어도 수학을 놓지 않고 마무리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저보다 더 바쁘게 사셔서 동기부여도 되고 기죽었어요. 제 동생 보내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제 동생 보내고 싶어요라는 건 정말 큰 칭찬이에요. 그죠? 동생을 보내고 싶다, 동생을 소개하고 싶어라는 거는 그만큼 좋았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말이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요, 이게 마찬가지로 숙제검사 시스템 클리닉을 관리해 주셔서 나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번에 학생들한테 추가로 물어봤던 거는 등급대에 상관없이 쌤의 강의 스타일로 개설을 추천하고 싶은 수업이 있나요? 했더니 기본 개념 빼고 실전 개념만 나열한 교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강반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기본이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기본부터 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수능 개념부터 정규반을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기본 개념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수업도 있지만 수능 개념부터 출발하는 수업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월요일 정규반 수업에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생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이제 선생님 좀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모의고사 위주의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아무래도 우리가 중하위권 대상의 수업이다 보니까 모의고사 문제풀이보다는 개념하고 그 개념을 기출에 적용해보는 연습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학원에서 보는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것들은 좀 중후반에 진행을 하게 돼요. 근데 몇몇 학생들의 경우는 문제풀이가 자기는 너무 문제풀이도 좋았어서 그거를 조금 더 일찍 땡겨서 했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다. 문제풀이 수업이 자기는 너무 좋았다라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모의고사 위주의 수업도 있었으면 좋겠다. 모의고사만 하는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올해는 그러니까 2027 수능 대비 때는 선생님이 여러 가지 특강을 좀 개설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중반하고 중후반에 중요 기출들을 가지고 모의고사를 보기도 할 거고요. 그러니까 문지연배 모의고사 이런 이제 이벤트도 할 예정이고 중간중간에 중반과 중후반에 특강 형식으로 해서 문제풀이 모의고사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준비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추가를 하게 될 시에 좀 추가적으로 OT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 작년에 5등급이었던 제가 3등급도 찍어보고 확통도 다 맞았고 뭐 관료 위주 선생님 만났고 뭐 이런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뭐 눈물이 없는 편인데 선생님 앞에서 계속 눈물 흘리고 이거 쓰면서도 눈물 날 것 같아서 못 찾겠어요. 저희 학생들은 저를 보면 슬픈가 봐요. 그렇게 울어요. 여튼지간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학생도 썼지만 지금 선생님이 아직은 여러분들께 올해 성과가 어떻습니다. 2021 수능 성과가 어때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 게 지금 OT 영상을 찍는 이 시기가 아직 학생들의 입시가 다 끝나지 않았을 시기여서 어떻게 됐습니다. 라고 지금 딱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어쨌든 이런 실력도약반 수업을 한두 해 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수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이 4등급 대 학생이고요. 4등급에서 2등급,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성적을 향상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5등급에서 1등급이 나오는 학생, 5등급에서 아니면 2등급이 나오는 학생도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어느 정도 성적 향상이 되는지를 좀 생각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설문지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앞서 나온 학생들이 많이 했던 얘기가 관리력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아무래도 중위권, 중하위권의 학생들은 자기 자제력이 없어서 조금 밀어붙여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계속 관리를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너무 관리 얘기들이 많으니까 선생님 관리만 잘하는 거 아니야? 수업은 잘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학생의 설문지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이 학생인데 제 수업이 문제풀이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적혀 있는 건데요. 문제를 설명해 주실 때 항상 이런 조건을 봤으니 이걸 떠올려야 돼. 이걸 하기 위해선 이거와 이거가 있는지 먼저 봐야 돼. 라는 식으로 설명해 줬다. 수업에서 배웠던 걸 복귀하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풀어보니까 점점 우왕좌왕이 아닌 방향성이 잡혀가는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학생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들을 몇몇 학생들이 편지를 통해서나 이제 적어주는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생 같은 경우는 뭔가 신기한 풀이들, 얘들아 이걸 이렇게 풀면은 정말 쉽게 풀린다? 너무 신기하지? 이런 류의 풀이를 지양합니다. 당연하고요. 우리가 보는 수능은 그렇게 해서 잘 통하지가 않아요. 특히 올해 2026 수능에서 그게 정말 많이 보여졌잖아요. 여러 가지 스킬들 물론 좋습니다.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거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100% 중요한 건 아니에요. N수인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그 현장감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을 볼 때 모든 학생들이 긴장을 하고요. 그 긴장한 상태에서 발상적으로 하는 풀이로 문제풀이를 연습해 왔던 학생들의 경우는 분명히 말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 조건을 이해하고 이 조건을 어떻게 써먹어야 되고 이 사람이 뭘 의도하고 이 조건을 줬는지를 단계별로 이해를 하면서 설계를 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문제를 풀 때 단순하게 이렇게 풀면 돼 라고 설명하진 않고요. 조건을 같이 따져가면서 이게 있으니 이렇게 풀어야 되고 조건에서 이게 추가가 되면 이때는 이렇게 봐야 되겠지라는 거 학생하고 소통하면서 수업을 하는 편이에요.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이고 교재에서 좋았거나 아쉬웠던 점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주간 뒤에서 수업 때 배웠던 거 다시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가끔 문제 방향성이 안 잡힐 때 또는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는데 문제 아래에 단계별로 어떻게 푸는지가 나와 있어서 복습하는 데 유용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했던 설문지만 몇 가지만 소개해 드려도 거의 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막 해드려도 이 사람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잖아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문지연 수학이라고 치시면 제 작디 작은 채널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근 4, 5년 동안에 봤던 평가원 모의고사와 교육청 모의고사 대부분의 해설 영상이 올라와 있고요. 학생들하고 했던 인터뷰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있는 번호는 제 번호니 공개된 제 핸드폰 번호니까요. 혹시 수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당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다른 강사분들이 썩 좋아라 하지 않는 중하위권 대상의 수업을 자처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연말이 되면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중하위권 학생들을 수업을 하려니 참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참 힘이 든다. 나도 내년에는 난도를 좀 높여볼까? 등급대를 좀 높여볼까? 이런 고민을 항상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할 즈음에 특히 지금처럼 연말이 되면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문자가 옵니다. 선생님 저 덕분에 몇 등급 받게 됐어요. 덕분에 뭐 성적이 잘 나왔어요. 이런 얘기들이랄지 내지는 모든 학생들이 다 수능을 잘 보는 건 아니니까 설령 전체적으로 수능을 다 망친 학생이 있다 하더라도 연락이 따로 와서 선생님 그럼에도 저는 한 해 동안 수학에 이렇게 해서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성장한 것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피드백이 들어오는 걸 봤을 때 참 그럼에도 보람되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해야 되겠다. 중하위권 수업을 힘들지만 또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다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27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최선을 다할 거고요.
아까 잠깐 보여드린 이런 설문지에서 선생님 마지막에 쓰는 말이 있어요.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해당 설문지에 적힌 고견을 반영해서 내년에도 더 발전하는 강사가 될게요. 고맙습니다. 라고 항상 글을 남깁니다. 학생들한테 이런 설문지를 하는 이유는 내년에 또 내후년에 조금 더 나은 수업을 하기 위함이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런 학생들이 했던 이런 의견들을 종합하고 선생님이 이제 또 올 한 해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 조금 더 보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2027 수능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더 나은 수업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을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